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드시는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신장을 해치며 수명을 깎아내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신 과일이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혈당 조절 때문에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수치가 올라갔다. 변비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몸이 더 무거워졌다. 매일 바나나를 먹었는데 병원에서 신장이 안 좋다고 했다.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실 60대 이상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수박 반 통이 들어있진 않으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바나나를 드셨나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식습관과 직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기 식생활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김정숙입니다. 저는 단순히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 수치 임상 결과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약이 되는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좋은 과일도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과일 섭취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 드시는 과일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5년 전 68세 박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술, 담배 한 번 안 하시고 늘 운동하시고 건강관리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오신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6.2로 정상 범위인 3.5에서 5.0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고칼륨 혈증이었죠. 이 정도면 심장 부정맥이나 근육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저녁에 바나나 1개, 총 3개를 꾸준히 1년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설마 이것 때문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그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좋으니까 더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바나나 100g에는 칼륨이 358mg 들어 있습니다. 큰 바나나 3개면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신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지만 신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칼륨이 쌓여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신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노년층 과일 섭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신중하게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단 음식을 먹어도 금세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바나나나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훨씬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장이 약해집니다.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정수기가 깨끗하게 잘 작동했지만 65세가 넘으면 10명 중 3명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말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간. 기능도 변화합니다. 간을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을 때는 과일의 당분을 잘 처리했어 에너지로 만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 기능이 약해지면 과일과 약물이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바나나에는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무려 430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과일 중에서도 칼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더 위험해요. 검은 점들이 많이 생긴 달콤한 바나나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셋째, 바나나는 너무 먹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하루에 2개, 3개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칼륨과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김할머니께서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셨어요. 3개월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다른 방법으로 변비를 해결한 후 괜찮아지셨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어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높이는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봉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2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당분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함정입니다. 수박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수박 자체의 당분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수박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 드시나요? 대부분 손바닥보다 큰 조각을 드시죠? 그 한 조각이 보통 300에서 400g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설탕 대여섯 숟가락을 한 번에 드시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수박은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립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격이죠.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69세 이 할머니께서 여름 더위 때문에 매일 수박을 큰 접시로 한 접시씩 드셨어요. 그런데 평소 잘 관리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혈당이 300이 넘었어 위험한 상태였어요. 수박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수박을 많이 드시면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박의 당분은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을 많이 드시면 지방간 위험이 높아져요. 결국 시원하다고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도 올리고 간에도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귀여운 알맹이지만 사실은 천연 설탕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도 100g, 그러니까 큰 포도 15에서 20알 정도의 설탕 4숟가락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포도는 한 알씩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되죠. 실제로 74세 최할아버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한 송이씩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포도를 끊으신 후에야 혈당이 다시 안정되었어요.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당분만 꽉 들어 찬 상태예요. 건포도 한 줌이면 설탕 8매에서 10숟가락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 밖에도 조심하셔야 할 과일들이 있어요. 파인애플은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일으키고, 망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감은 많이 드시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과일들은 맛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많이 드시기 쉬운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말린 과일들은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대추, 건감, 건망고 등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어 있어서 소량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당분도 적당해서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 성분이 우리 뇌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 동안 매일 블루베리 한 컵 정도씩 드셨더니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또한 몸의 염증도 줄어들었고요. 블루베리는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사과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매일 사과 하나씩 드신 분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아요.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고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 좋은 기름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베리류인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도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추천합니다. 이제 올바른 과일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원칙들입니다. 첫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50칼로리요. 즉, 포도 19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섭취 시간을 지키세요.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이미 올라간 혈당을 더욱 올릴 수 있거든요.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세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섬유질은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생과일의 섬유질은
당분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넷째,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좋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이 높은 과일을 피하시고,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노후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지키신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젊게 만들며 남은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약처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